강세리는 황기찬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공개적으로 배신했다. 황기찬과 강세리 둘 다 강재인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강재인은 매일 아침 황기찬의 집에서 눈을 뜨며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다. 기억을 잃은 척 과거 그의 아내였던 시절을 되살려내듯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띠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황기찬의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그의 커피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며 잔을 내밀었다. 심지어 황기찬의 어머니 노숙자까지도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노숙자는 강재인의 손맛이 담긴 김치찌개를 먹으며 세리는 이런 정성을 어디서 배워? 라며 강세리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황기찬 역시 강재인의 따뜻한 손길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녀가 건네는 작은 미소, 부드러운 말투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재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황기찬의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왔다. 기억상실증을 연기하며 그의 방심을 유도하고 그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칠 단서를 하나씩 모아갔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아침마다 황기찬이 출근할 때 강재인은 강세리의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서 일부러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오늘도 힘내, 여보라고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강세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강재인을 노려봤지만 강재인은 오히려 더 다정하게 황기찬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자극했다. 강세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황기찬의 집에서 그녀의 입지는 날로 좁아졌다. 노숙자는 강세리의 투덜거리는 태도에 점점 질려갔고 황기찬마저 강재인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매일 밤 방 안에서 홀로 이를 갈며 분노를 사겼다.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강재인의 존재는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질투와 증오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강재인은 황기찬을 위해 와인을 준비했다. 은은한 촛불 아래 그녀는 그를 유혹하듯 잔을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옛날 생각나지 않아?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녀의 속삭임에 황기찬의 눈빛이 흔들렸다. 와인 몇 잔이 오간 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강재인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강재인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계산된 연기 속에서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를 지나던 강세리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강세리의 눈은 분노로 터질 듯 했다. 그녀는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 황기찬을 끌어내며 그의 뺨을 후려쳤다. 이게 뭐야? 황기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강재인은 겁에 질린 척 몸을 웅크리며 소리쳤다. 강세리 씨, 도대체 왜 이래요? 여긴 우리 방인데 그 말에 강세리는 이성을 잃었다. 강재인, 제정신이야? 여기가 내 방이 아니야.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가 더 큰 폭로를 할까 두려웠다. 그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옆방에서 황기찬은 강세리의 목을 틀어주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입 조심해. 재인이 기억을 되찾으면 내 계획이 전부 틀어진다고. 그럼 너도 끝이야. 그의 소나기에 강세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황기찬은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며 방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강재인에게 돌아가 그녀를 다정히 안으며 위로했다. 괜찮아, 재인. 세리가 좀 예민해서 그래. 이 강재인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다. 강세리는 방에 홀로 남아 주먹을 꽉 쥐었다. 황기찬, 이 쓰레기 같은 놈. 감히 날 배신해. 그녀의 눈은 증오로 타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황기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그의 비밀 장부와 문서를 몰래 복사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돈 세탁을 하고 부패에 연루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료를 USB에 담아 경찰에 제출했다. 그리고는 황기찬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뒤 집을 떠나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강세리의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황기찬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모든 혐의를 강세리에게 떠넘겼다. 그 여자가 내 공범이었어. 전부 강세리가 계획한 거야. 그의 증언은 강세리를 단숨에 공항에서 붙잡히게 만들었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끌려갔다. 강세리는 절망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황기찬. 너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한편 강재인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계획은 하나씩 완성되어 갔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진실에 다가갔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복수가 숨어 있었다. 한편 강재인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칼날처럼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깊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서로를 향해 독이 담긴 칼을 겨누며 무너져가는 동안 강재인은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파헤쳤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기억상실증을 연기하며 황기찬의 집안에서 그의 신뢰를 얻고 그의 어머니 노숙자까지 매혹시킨 그녀는 이제 판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크고 치밀한 복수가 숨어 있었다. 강재인은 매일 밤 황기찬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서류를 뒤졌다. 그의 비밀 장부,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YL그룹의 불법 거래를 은폐한 문서들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복사했다. 황기찬이 잠든 사이 그녀는 그의 컴퓨터를 해킹해 암호화된 파일까지 손에 넣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곧 황기찬. 내가 내게 빼앗긴 모든 걸 돌려받을 때가 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어둠 속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황기찬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 전부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황기찬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의 명예, 돈, 그리고 가족까지도. 그녀는 황기찬이 강세리와의 갈등으로 흔들리는 틈을 이용해 그의 약점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강재인은 아침마다 노숙자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녀의 마음을 샀다. 노숙자는 점점 더 강세리를 멀리하고 강재인을 딸처럼 대했다. 제인아, 넌 참 속이 깊어. 세리 그 애는 왜 이렇게 삐딱하니? 노숙자의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강세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황기찬은 그녀를 점점 더 냉대했고 집안에서 그녀는 점차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다. 강세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밤마다 방 안에서 홀로 울분을 삼켰다. 강재인, 이 여자가 대체 뭘 노리는 거지? 왜 다들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재인이 황기찬과 다정히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질투와 증오로 타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강재인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재인은 또 한 번의 도발을 계획했다.
그녀는 황기찬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올랐고 와인잔이 부드럽게 빛났다. 강재인은 의도적으로 강세리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황기찬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기찬 씨, 우리 옛날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정말 오랜만이야. 황기찬은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취한 듯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강재인의 허리를 감쌌다. 그 순간 강세리가 식당 문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뭐야? 그녀는 이를 악물며 문을 벌컥 열었다. 황기찬. 이게 뭐야? 강세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황기찬을 향해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아챘다. 강재인은 겁에 질린 척 몸을 뒤로 물리며 말했다. 세리 씨, 왜 그래요? 우리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재인,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아.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가 더 큰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녀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 복도에서 황기찬은 강세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입 닥쳐, 강세리. 재인이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게 끝장이야.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강세리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황기찬은 그녀를 뿌리치고 다시 강재인에게 돌아갔다. 그는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다정히 말했다. 미안해, 재인. 세리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강재인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굴러가고 있었다. 강세리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황기찬, 이 쓰레기 같은 놈. 감히 날 이렇게 몰아. 그녀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그의 비밀 장부를 다시 뒤졌다. 그녀는 이미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증거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그녀는 황기찬의 돈 세탁, 횡령, 그리고 부패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복사해 USB에 담았다. 그리고는 그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뒤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강세리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황기찬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모든 혐의를 강세리에게 떠넘겼다. 그 여자가 내 공범이었어. 전부 강세리가 주도한 거야. 그의 증언은 강세리를 공항에서 붙잡히게 만들었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는 비행기에 오르기도 전에 끌려갔다. 황기찬. 너 때문에. 강세리는 절망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늦은 뒤였다. 강재인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는 황기찬의 체포 소식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황기찬의 서재에서 발견한 또 다른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황기찬이 과거 그녀의 오빠 강규철을 제거한 증거였다. 강재인은 그 증거를 꺼내 들며 낮게 중얼거렸다. 황기찬, 이제 내가 내 가족을 망친 대가를 치를 때야. 그녀는 경찰에 그 증거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황기찬을 만나러 갔다. 구치소의 면회실에서 황기찬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강재인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기찬 씨, 기억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황기찬은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강재인의 다음 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오빠를 죽였지?
그리고 내가 기억을 잃은 척한 것도 전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 황기찬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다. 강재인은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건 당신이 내 오빠를 죽인 증거야? 이제 당신은 끝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황기찬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다. 그날 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빠의 죽음,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황기찬에게 속아 넘어갔던 과거의 자신.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끝낼 거야. 황기찬, 그리고 내가 망친 모든 것들을 위 다음 날 황기찬의 추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강재인이 제출한 증거는 그의 부패와 살인까지 포함한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뉴스는 연일 그의 스캔들로 떠들썩했고 YL그룹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강재인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조용히 와인 잔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끝났어. 황기찬.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재인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황기찬의 몰락은 단지 첫 번째 장이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다. 바로 황기찬의 뒤를 이어 YL그룹에 숨겨진 실세로 떠오른 인물, 그리고 그녀의 오빠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재인은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대조를 이루었다. 황기찬의 몰락은 그녀의 복수극의 첫 장에 불과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강세리가 공항에서 수갑에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잠깐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새로운 목표가 뚜렷이 떠올랐다. 바로 황기찬의 뒤를 이어 YL그룹의 실세로 떠오른 인물, 그리고 그녀의 오빠 강규철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 최태민은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뒤에는 황기찬 못지않은 어두운 거래가 있었다. 강재인은 그의 약점을 파헤치기 위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YL그룹의 내부자를 포섭했다. 바로 최태민의 비서였던 윤서진. 윤서진은 최태민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강재인은 그녀를 설득해 비밀리에 협력자로 만들었다. 서진 씨, 당신도 이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강재인의 말에 윤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강재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넘겼다. 그러나 강재인은 그림자 속에서 그를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태민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녀의 최종 목표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YL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오빠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일을 심판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